안녕하세요. 평범한 이야기의 양유철입니다. 오늘이 12월 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자정을 기해서 캘리포니아는 더 많은 규제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병상 부족 그리고 코로나 수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뉴섬 지사가 발표한 그런 내용들인데, 앞으로는 연말 경기 특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2020년 들어서 많은 그 소매업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땡스기빙,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이어서 그 크리스마스까지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분들은 이제 점점 더 기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야외 영업을 했던 오렌지 카운티나 기타 지역도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오직 투고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위축이 더욱 심해지면서 앞으로 2020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제 이제 제가 그 토요일이고 해서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저녁 식사를 위해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식당을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식당에 많은 분들이 포장을 친 그 야외 그 페리오에서 식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찌 된 건가 그 일하는 그 분께 여쭤봤더니 아마도 하루 남은 그 식당 영업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저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점점 그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아주 급상승했던 그 지난 여름, 그랬다가 좀 더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되고 제품이 이제 공급이 시작이 돼서 상당히 사람들이 마음적, 심적으로 위로가 되고 마음을 좀 놓기 시작했는데, 더욱더 많이 늘어난 코로나 환자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병상 수가 12.5% 이내로 줄어드는 이런 그 사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리테일 비즈니스에 아주 먹구름이 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직도 연방 정부에서는 구제책에 대한 그런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국민에 대한 뭐랄까요, 그 선동하는 사람들, 앞으로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무분별한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주택 및 부동산, 그리고 증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참 문제인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영끌이다 뭐다 해서 많은 분들이 소액 투자를 하고 젊은이들까지도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자산을, 그리고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불안해서 오는 심리적인 것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업자들, 그러니까 부동산 관계하는 분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참 무책임하고 위험한 그 발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그 경제 상황 같은 것들은 지난 동안 지나왔던 어떤 통계나 자료들에 의해서 근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요즘 그 인공지능까지도 그런 데이터나 집계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그런 것들의 결과를 내서 하는 것들이 인공지능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가 들어가면 그 정보를 수집하고 그 어떤 그 아날라이즈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뤄내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의 그런 그 발표들을 합니다. 지금 저는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주택 가격은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 많은 그 분들이 주택 융자를 위해서 그리고 재융자를 통해서 어떻게 페이먼트를 줄여보려고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소득 대비 주택 가격에 대한 융자를 보통 뭐 80%, 85%까지 해줬던 것들이 지금은 그 인컴 텍스가 특별하게 그 보장되지 않으면 융자를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제 그 인컴 텍스 보고를 1월부터는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거의 많은 분들이 2019년 그 이전보다 수입이 줄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주택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융자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상태가 됐고 은행 역시도 지난 그 서브프라임 때 겪었던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 융자를 많이 꺼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자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무분별한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 일반 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그 좋은 직장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봉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자영업자들이나 그리고 직장을 그 잃었던 그 2020년도에 잃었던 사람한테는 내년도에 주택을 사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원래 그 주택이 가격이 폭락하기 위해서는 디폴트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페이먼트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은행에 차압을 한다든지 페이먼트를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야 집값이 폭락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이제는 점점 더 그 융자를 옥죄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사고 싶은 사람이나 상당히 그 프리즈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보면 그동안 그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 가격이 많이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 서브프라임 때는 엄청난 속도로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운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도 주택을 사고 또 120%까지도 융자를 받아서 오히려 그 남는 돈 가지고 소비를 촉진시켰고 그래서 마치 호황이 온 것 같은 그런 직전까지의 그 남발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상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주택 가격이 조금씩은 올랐지만 지금 그 50만 불 미만의 가격에 대해서는 좀 가격이 올랐지만 그래도 좀 50만 불 이상에 되는 중상 이상의 가격의 주택은 그렇게 가격이 오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주택 가격이 그동안 거품이 끼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난 그 주택 시장을 보면 상승폭이 몇 년째 이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거품이 끼고 상승폭이 늘어나고 이랬다고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기를 할 확률이 많은데 이제는 그런 그 포기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뭐랄까요? 서브프라임 이후에 상당히 그 융자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주택 소유주들은 거의 안정된 상황에서 페이먼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 건축 주택 붐이 그렇게 일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라든지 그리고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오지를 많이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좀 과잉 공급이 되면 주택의 그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또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페이먼트를 실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지만
지난 2020년 그리고 2019년이나 그 전해를 돌아보면 미국 주택의 새로 신규되는 주택 공급량이 건축량이 약 한 1년에 한 150만 채 정도로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주택이 너무 과잉 공급이 돼서 뭐 200만 호씩 지어졌고 해마다 그런 50만 호 이상의 잉여 주택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몇 년 지나면서 몇백만 호의 잉여 주택이 나왔기 때문에 주택을 포기하는 사태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지난 2019년이나 18년, 20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150만 호 미만의 그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이 그렇게 과잉 공급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시장 변화가 될 것인가. 이거는 바로 그 연방준비이사회의 그런 그 대책에 관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서브프라임 때도 겪어보셨고 1929년에 대공황이 일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돈을 많이 풀어내면 그나마도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사람들이 이겨날 수 있는 힘이 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 바이든이 1월 달에 취임을 하거나 아니면 2월 14일, 12월 14일에 있는 그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제 확정되겠지만,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돈을 풀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한두 명이나 2천 명, 2만 명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전 국민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를 해서 이것들의 그 디폴트를 막는 그런 결과를 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파산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이제 코로나가 앞으로 이제 그 몇 달 정도면 백신이 전부 그 전 국민에게 다 공급이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좀 정상으로 돌아갈 텐데요. 옛날과 같은 그런 정상적인 그리고 평화로운 그런 아주 그 긍정적인 생각은 버리셔야 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관망을 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많은 그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또 이제 사람들이 시내에서 도시에서 벗어나서 야외로 나가고 시골로 들어가고, 그리고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장으로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컴퓨터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에 많은 직장들을 잃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AI 그 인공지능이 나오고 로봇가 나오고 서비스 분야에 그 로봇가 대체가 되고 이러면서 많은 직장들이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그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긴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택을 구입할 거로 생각을 하시고 가격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조심스럽게 관망을 하시고 절대 그 실기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그 주택 시장도 견고하고 아직은 그 주식 시장도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마치 그 찻잔 속의 폭풍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 변화될 수 있는 그 지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의 앞으로 진화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대선 문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 4차 산업들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중진 모든 그 문제의 핵이 돼서 변화의 그 추이를 그 변화하게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오랫동안 해왔던 비즈니스를 정말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그 결정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함부로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택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실수요자라 그러면 사실 수 있으면 사셔야 되는데, 지금 그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물이 나와도 뭐 한 달 정도면은 그 보통 판매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팔린다라는 의미는 아직은 시장이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얼만큼 갈지 또 어떻게 변화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주택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에서는 융자를 조금 더 엄밀하게 검토를 많이 해서 융자를 조심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내년도 2021년이 되면 주택업자들이 활기를 띠고 주택 그 건축하는 붐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는 조금 더 살아나겠지만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그 마지막 코로나 이제 끝나는 지점에 와 있는데, 겨울에 그 건강 조심하시고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같이 상의하면서 그렇게 연구를 하시도록 하고요. 평범한 이야기 좋아요, 구독 신청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좀 더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서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